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열도 이동한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움직이죠. 꼼지락꼼지락.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입자는 움직인다.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꼼지락됩니다. 다 배웠죠. 근데 세상에 열도 이동한다네. 어떻게 이동할까? 오늘 그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었던 건데 천어제일도 기억 못해요. 그지? 깜빡깜빡 붕어야. 그죠?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은 내가 지금 뭔가를 찾으러 가요. 근데 가서 뭐 찾으려고 여기 왔지? 결국은 다시 돌아가. 몰라. 그래서 그냥 까먹어. 그런 경우 너무 많아. 나 진짜 붕어인가 봐. 이 정도면 붕어 수준 맞는 거지. 심각한데. 자, 아무튼 오늘은 열도 이동한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할까요? 첫 번째 핵심. 온도와 열, 그리고 입자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온도라고 하는 건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걸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온도 우리가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섭씨 온도는 1기압에서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씨,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로 정해놓고 그걸 100개의 칸으로 나누었어요. 그게 1도가 되는 거죠. 단위 섭씨도 사용을 하고요. 절대 온도는 기체 분자가 정지한 상태를 0으로 합니다. 정지한 상태를 0으로 시작을 해서 섭씨 온도와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준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단위는 K라고 쓰고 대문자 K 쓰시고요. 켈빈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선생님이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1학기 때 배웠는데 이 세상의 모든 입자는 움직입니다.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진동운동이라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체 분자가 정지한 상태를 0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건 불가능해요. 뭐로만 한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 살짝 알아두시고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면 절대 온도가 나옵니다. 273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샤를 법칙 배웠던 거 생각나나요? 샤를 법칙이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만큼씩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 만약 2도가 올라가면 0도씨 부피 곱하기 273분의 2 이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때 273.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소수점 뒤에 1호까지 너무 길어. 그래서 273만 하기도 합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15. 이런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온도와 입자 운동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온도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활발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입자 운동이 둔한 거고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한 거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랑 열도 이동한데 열의 이동 알아볼 건데 열이 온도고 온도가 열이죠? 아니죠. 열과 온도는 전혀 달라요. 온도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열은 뭔데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고요. 이 열, 에너지가 물체의 온도를 변하게 해요. 온도차에 의해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인 거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게 온도예요. 구별 잘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핵심. 전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열의 이동 방법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열심히 배운 거 생각나십니까? 고체는 입자가 다닥다닥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죠. 고체는 이렇게 다다다다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길다란 젓가락의 한쪽 끝부분을 가열을 할게요. 그러면 그쪽 가열하는 쪽에 있는 입자들이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왜? 열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받아들이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온도와 열 의미를 잘 기억하면 이게 이해되는 거지, 맞지? 다시 한번 젓가락의 한쪽 끝부분을 가열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입자들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죠. 자, 이렇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좌우로, 고체 같은 경우는 진동 운동을 하는데 좌우로 진동하는 폭이 커지면서 옆에 있는 애를 건드려. 그럼 옆에 있는 애도 그거를 받아요. 너 뜨거워졌네? 나도. 이렇게 해서 전달.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막대를 가열한 부분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하면서 열이 이동을 하고, 이렇게 열이 이동하면 금속막대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뜨거운 국그릇에 담긴 숟가락이 뜨거워지거나 프라이팬 아래쪽만 가열해도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전도는요, 주로 고체 물질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쌤, 액체는 왜 안 돼요? 액체나 기체도 기본적으로 전도 방법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기는 하는데 고체 입자에 비하면 입자 사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멀어요. 그럼 전도를 통한 열의 이동 속도가 아주 느려요. 그래서 주로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이라고 공부를 하고요. 이때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과 잘 전도되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구별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은 은, 구리, 철,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물질이 대부분 열이 잘 전도되고요. 플라스틱, 나무, 공기,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은 열이 잘 전도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냄비를 보면 열이 잘 전도되는 금속으로는 냄비 몸체를 만들고 손잡이는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그거 생각하면 조금 암기하기 쉽지 않을까? 물론 요즘에는 전부 다 금속으로 된 냄비들이 많이 있죠. 그거 말고 손잡이 부분을 따로 한 냄비들을 생각하시면 쉽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핵심 마무리 지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핵심. 이번에는 대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류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액체 입자가. 전도의 경우는 전달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대류는 직접 이동을 합니다. 누가? 액체나 기체 상태의 입자가. 자, 예를 들어서 찬물을 가열을 할게요. 그러면 차가운 물을 가열하면 뜨거워진 아래쪽 물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차가운 위쪽의 물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럼 얘가 또 데워지겠죠. 또 올라가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주전자 속에 있는 물이 전체적으로 데워지는 이게 바로 대류 현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따뜻한 물은 위로 가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와요. 땀물이는 위로, 찬물이는 아래로.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 따뜻한 공기, 따공이는 위로, 찬 공기, 찬 공기는 아래로 가려고 합니다. 생각해봐. 우리도 기본적으로 따뜻해졌어. 몸이 따뜻해지면서 좀 후끈후끈 열기도 오르고 덥네. 그럼 좀 바깥으로 나가고 싶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찬 공기는 추워. 손 좀 아래로 넣을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실제로 추워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액체든 기체든 온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부피가 커지지. 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기본적인 입자의 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질량은 똑같죠. 질량 똑같은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가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공기도 생각해봐. 따뜻한 공기, 따공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무진 멀어지겠지? 기체는 더 심하죠? 그러면 얘가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상승. 그래서 따공이, 따무리는 위로 가는 거야.
찬 공이 찬물이는 아래로 가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가 아니라 대류죠. 대류 현상이고요. 커다란 방에 한쪽에만 난로를 켜두어도 그 난로에서 난로 주변에서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 하강하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도 대류 현상의 기본적인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게 되면 욕조 위쪽 물이 더 따뜻하고 아래로 들어가면 좀 덜 뜨거워요. 왜? 땀우리는 위로 가고 찬물이가 아래로 가잖아. 그쵸? 우리가 막 골고루 섞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위쪽이 더 뜨겁습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바다에 가면 바다 저 깊은 곳에 온도가 4도에서 5도 정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생각이 날란가 몰라. 물은요 4도에서 5도일 때 밀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게 제일 밑에 쪽, 아래쪽 심해층에 바다에 위치를 해 있고 물 위로 올라올수록 밀도가 좀 작아지겠죠. 이런 거 같이 연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핵심. 복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복사, 카피 그게 아니라 이거 열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복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햇볕을 쨍쨍 내리쬐는 낮에 햇볕 아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겨울에도요. 햇볕 아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때? 따끈따끈합니다. 그런데 자, 해가 우리 지구까지 오는 동안 우주 공간에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지나서 오거든요. 그 우주 공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진공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왔지? 그게 바로 복사예요. 아무런 물질의 도움 없이도 직접 이동할 수 있어요. 열이. 그게 바로 복사고요. 여러분들 난로의 위쪽은 그 난로 위쪽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져서 따공이가 올라가면서 따뜻한 거고 난로 옆쪽에 앉아 있어도 후끈후끈한 열기가 막 자글자글 오죠. 그게 바로 복사예요. 옆에서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난로를 두고 이게 복사야 대류야 어떻게 알지? 난로나 이런 따뜻하게 해주는 기기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대류인 거고 옆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복사입니다. 구별 잘 하시고요. 자, 난로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따뜻함 느끼는 것도 복사. 적외선 카메라 들어봤어.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나 사람의 온도 분포를 찍어요. 뭐 이 사람의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뭐 이런 카메라로 하고 또는 막 전쟁터에서 이 군인들이 적외선 카메라로 적의 위치를 막 이렇게 보죠. 따뜻한 열을 내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적외선 카메라로 딱 찍혀. 이것도 복사에 의한 열의 전달 방법을 이용해서 찍는 거고요. 태양, 아까 얘기했었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물질이 아무것도 없지만 지구까지 태양 열이 전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사의 예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온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입자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우리는 온도라고 하는데 열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이고 에너지로 온도가 변하는 거야. 잊지 마시고요. 고체 물질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 전도, 액체와 기체 물질에서 열의 이동 방법 대류 정리해봤고요. 복사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것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용어 정리 수준인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다 배웠던 거 한 번 더 기억을 끄집어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는 마무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